여기에도 개정사항 중에 가장 중요하게 법원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용도가 아닌 이렇게 표시가 돼 있어요. 지역농협이나 타금융기관을 이용하실 때 그 인감증명서 제출을 하라고 하시면 전자민원 창구용으로 발급하지 마시고 이 두 가지를 이제 확인을 해야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고객들께서 본인 서명 사실 확인서보다는 인감증명서를 좀 더 선호를 하시는 것 같아요. 네, 반갑습니다. 은하철입니다. 자, 오늘은 인감증명서를 인터넷으로 발급이 가능하다는 뉴스를 보고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요거는 행정안전부 보도자료인데요. 여기 보면 110년 만의 변화 인감증명서는 정부 집사에서 발급됩니다. 이런 헤드라인으로 보도자료를 만들었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요거예요. 면허 신청하고 경력증명용 인감증명서만 인터넷으로 발급이 가능하다는 얘기고요. 그 밖에 부동산 매도용이라든지 자동차 매도용, 그 다음에 금융기관 제출용, 법원 제출용 인감증명서는 꼭 행정복지센터를 가서 오프라인으로 발급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일단 요건 9월 30일부터 일반용 인감증명서를 정부24를 통해서 인터넷으로 발급이 가능하다고 얘기가 나왔고요. 한 달 정도 시범 운영을 해보고 본격적으로 이제 발급은 11월 1일부터 이제 서버 안정화를 통해서 발급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계속 이제 홍보를 하고 있었더라고요. 9월 말일부터 이제 인감증명서 발급이 가능했다고. 그래서 여기 보시면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용도가 아닌 인감증명서는 정부24에서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근무하는 지역농협에서도 최근에 인감증명서 제출을 요구하셨더니 이제 전자인감증명서를 출력해서 갖고 오신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로는 금융 업무를 볼 수가 없으십니다. 은행에서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대부분 통장을 잃어버리셔서 분실 재발급을 받거나 아니면은 상속예금을 찾으시려면 은행에 다 상속인들이 방문해 주셔야 되는데 다 그렇지 못하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 현업이 바쁘시다 보면 그러면 이제 오실 수 있는 분한테 위임장하고 인감증명서, 신분증을 같이 제출해서 보내주시는데 이때 이 인감증명서에 이제 전자인감증명서를 같이 출력해서 보내주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런 경우 또 대출 받을 때 저희가 이제 부동산에다가 이제 근저당 설정 등기를 하잖아요. 그때도 전자인감증명서를 효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좀 불편하시겠지만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인감증명서는 꼭 오프라인을 통해서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셔가지고 발급을 받으셔야 돼요. 이걸 보니까 2023년 한 해 동안에 인감증명서 발급 건수가요, 부동산 매도용으로는 이제 134만 통에서 4.5% 비중을 차지하고, 자동차 매도용으로는 182만 통에서 6.1%, 일반용으로는 2,668만 통에서 89.4%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대부분 이게 아마 은행에 제출하는 용도로 제출되지 않았을까, 발급되지 않았을까 싶은데, 여기 보면 일반용은 재산권과 관련성이 높은 유형으로는 부동산 등기, 채권담보 설정, 공탁 신청 등을 위해 법원에 제출하거나 은행에서 대출을 신청할 때 사용하는 경우가 있으며, 재산권과 관련성이 낮은 유형으로는 면허 신청, 보조사업 신청 등을 위해 행정기관에 제출하거나 경력증명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 이렇게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면허 신청이라든지 보조사업 신청을 하거나 경력증명으로 인감증명서를 제출하는 경우가 있나 봅니다. 저는 이제 잘은 몰랐는데 이런 경우에만 이제 전자인감증명서 발급을 해서 이제 제출이 가능하다는 내용입니다. 인감증명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 내용인데요. 여기에도 개정사항 중에 가장 중요하게 법원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용도가 아닌 이렇게 표시가 돼 있어요. 그래서 착오를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전자민원 창구를 통해 발급 신청은 본인만 가능,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본인만 가능하다 보니까 이제 본인 인증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공동인증서나 금융인증서 아니면 휴대폰 인증을 통해서 아마 발급을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전자민원 창구로 발급하게 되면 이제 수수료는 무료였어요. 오프라인은 600원 수수료를 내셔야 돼요. 중요한 거는 이제 신분 확인에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 등록증, 여권, 외국인 등록증, 국내 거소 신고증 가지고 이제 이 6가지 가지고 신분 확인했는데 여기에 국가보험 등록증을 추가를 해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지금 전산 개발을 하고 있다고 해요. 자, 여기 보면은 또 이제 행안부에서 여기 보면은 이제 9월 말에 또 이렇게 보도자료를 냈어요. 이 내용은 또 어떤 내용이냐면 여기서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용도가 아닌 인감증명서를 정부24에서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도록 9월 30일 9시부터 한 달간 시범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월 30일까지는 시범 운영 기간이고요. 11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온라인 발급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그 통계인 일반용 2,668만 통, 89.4%의 비중 중에 이제 20% 수준인 약 500만 통의 인감증명서는 앞으로 이제 온라인을 통해서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이런 기대 효과가 있다. 그래서 아무래도 좀 행정력이 좀 감소가 될 수가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요거는 이제 행안부에서 전자 인감증명서 이제 샘플을 이렇게 올려놨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인감증명서에서 가로 열고 전자민원 창구용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보고 요거는 인감도장이고, 이렇게 보이죠? 요걸로 이제 구분을 할 수가 있으신 거예요. 오프라인으로 하신 건 여기 본인 대리인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여기 이렇게 동그라미를 쳐주게 돼 있잖아요.
근데 이제 전자 민원 창구용 같은 경우는 본인 인증을 하니까 이제 딱 본인용이기 때문에 이런 체크가 없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제출하실 때 저희 지역농협이나 타금융 기관을 이용하실 때 그 인감증명서 제출을 하라고 하시면 이게 전자적으로 이렇게 전자 민원 창구용으로 발급하지 마시고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셔가지고 발급받으셔가지고 일 처리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근데 오프라인으로 인감증명서 발급되면 이렇게 분홍색 용지에다 출력을 해주죠. 그래서 이걸 복사하면 이렇게 사본이란 글자가 나오는데 요 앞에 거랑 비교하면 요거 약간 이렇게 대한민국 이렇게 마크 이런 거 보이시잖아요? 이런 거랑 좀 서식이 약간 좀 틀리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인감증명서를 제출할 수 있는 게 본인 서명 사실 확인서거든요. 요것도 처음에 나왔을 때랑 비교하면 좀 계정을 거쳐서 좀 사용자가 많이 편해지게끔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요게 아직 인감증명서가 이제 대중적으로 되다 보니까 많이들 안 쓰신대요. 그러다 보니까는 요걸 좀 활성화하기 위해서 지금 보면은 발급 수수료를 원래 600원 이렇게 나오는 거를 28년 12월 말까지 무료로 한다고 합니다. 은행에 제출하거나 부동산 등기를 할 때 요 본인 서명 사실 확인서도 이렇게 적정하게 쓸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신분 확인 방법은요, 주민등록증, 자동차 운전면허증, 장애인 등록증, 여권, 그다음에 외국인 등록증 또는 외국인 등록 사실증명, 국내 거소 신고증 또는 국내 거소 신고 사실증명 이렇게 6가지가 있었는데 여기에 국가보험 등록증을 추가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24년 10월 2일부터 시행을 한다고 하니까 만약에 신분증이 요 앞에 6가지가 없으시면은 요 국가보험 등록증 있으신 분들은 요걸로 이제 신분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용도도 그전에는 부동산 관련 용도, 자동차 매도 용도, 그다음에 그 외 용도 이렇게 기재가 돼 있었는데 요게 인감증명서랑 명칭이 틀리다 보니까 좀 많이 헷갈렸다고 해요. 그래서 앞에 2가지 부동산 매도 용도, 그다음에 자동차 매도 용도, 그다음에 일반 용도 이렇게 이름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관련하고 이렇게 매도로 이름이 바뀌었고 그 외 용도가 일반 용도로 이렇게 바뀐 걸 볼 수가 있으세요. 요거는 본인 서명 사실 확인서 샘플인데요. 요것도 서식이 예전 거예요. 저희 농협에 이제 관련 문서가 올라왔던 걸 보고 캡처하다 보니까 좀 서식이 바뀐 거를 제가 준비를 못했는데 여기 보면은 이제 이름하고 한자 이렇게 표시가 돼 있고 주민등록번호, 주소, 그다음에 본인 서명 이렇게 표시가 돼 있고 여기 보면 이제 부동산 매도 용도라고 표시가 돼 있는데 여기 보면 제한물건 설정, 근저당 설정, 전세권 설정 등 이렇게 표시가 돼 있어요. 그래서 아마 행정복지센터 직원이 어디다 제출하세요? 그러면 이제 은행에다가 대출 받으려고 한다. 그러면은 요 제한물건 설정에다 체크를 해주실 거고, 그 다음에 거래 상대방을 물어보실 겁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서울 원해농협, 아니면 뭐 이렇게 근처에 있는 동서울농협, 북서울농협, 뭐 서서울농협 이런 정확한 지역농협 명칭을 알고 가셔야 돼요. 그 다음에 위임받는 사람 해가지고 등기를 하게 되면 법무사한테 대리를 맡기거든요. 그러면 이제 어디 법무사 요거를 같이 물어보셔야 돼요. 은행 직원한테 그 본인 서명 사실 확인서를 뛸 때 요 2가지를 이제 확인을 해야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고객들께서 본인 서명 사실 확인서보다는 인감증명서를 좀 더 선호를 하시는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은 저희가 본인 서명 사실 확인서를 발급받는다고 하시면 미리 요걸 알려드리기 때문에 먼저 하는 인감증명서가 아니라 본인 서명 사실 확인서를 띌 거다. 또는 행정복지센터에서 전화로 담당자한테 전화하셔가지고 요런 거 좀 알려주시오 그러면은 이제 바로바로 알려주시니까 거래하시기 전에 요런 거래 상대방 은행 이름, 정확한 이름, 그 다음에 이제 법무사 이름 요런 것들을 미리 알고 가시면은 공무원분들께서 물어보셨을 때 당황하지 않고 그렇게 이제 발급이 가능하실 것 같아요. 자, 오늘은 간단하게 인터넷으로 인감증명서 발급하는 거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언론에서도 계속 얘기를 하고 있지만 좀 헷갈릴 수가 있거든요. 아니면 관심이 없거나 나한테 해당이 안 된다 그러면 크게 신경 쓰지 않고 인터넷인데? 그럼 인터넷에서 발급하지 뭐 이러신 분들 많기 때문에 제가 한번 알려드리는 차원에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저희도 이제 대출 관련돼서 서류 안내해드리면 다 이제 인터넷으로 발급 가능한데 인감증명서만 꼭 이제 오프라인으로 발급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많이 번거로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바꿔 생각하시면 어떻게 보면 내 재산권을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런 인터넷으로 하게 되면은 뭐 이렇게 해킹이라든지 피싱이라든지 이런 거에 좀 쉽게 노출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내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맨 마지막에 보루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좀 이해하시면서 인감증명서를 오프라인으로 발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면서 서류 발급하실 때 어디서 띄실지 모르겠다 그러시면 이제 댓글로 문의하시면 제가 답변을 해드릴 거고요. 이게 뭐 너무 피드백이 느리다 싶으시면 이제 은행 직원한테 물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